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얘들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거거든 얘들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러면 일단 방정식이 뭐라는 것 좀 보자. 방정식. 얘들아, 너네 요런 거 본 적 있어? 그죠? 너네 요런 거 보면요, 뭘 찾아주고 싶니? 그렇죠. x의 값을 찾아주고 싶은 거죠. 그럼 x는 얼마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야. 너네 그래서 지금 딱 보면 너네가 이걸 보자마자 x 값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건 이 모습이 결국엔 방정식이라는 내용이거든요. 방정식. 방정식. 등호가 포함된 식이긴 한데 방정식이라는 건 그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차수가 몇 차야? 1차죠?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인 식이야? 1차인 1차식이잖아. 그럼 그 1차식이 포함된 1차식에 등호가 포함된 식라고 해서 이거는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너네 1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하죠? 그죠? 1학년 때 하죠? 중1 때 하죠? 1차 방정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이 x값을 찾아냈는데 우리는 이 x값을 뭐라 그러냐면 근 또는 해라고 해요. 근 또는 해. 이 방정식에 1차 방정식에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다른 말로 x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1차 방정식이든 무슨 방정식이든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뭘 찾아주는 거다? x값을 찾아주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방정식을 찾는 건 뭐다 얘들아? x값을 찾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너네가 여태까지 이런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왔는데 미지수가 몇 개야? 한 개죠. 미지수가 한 개야. 그럼 너네 지금 미지수가 한 개일 때는요, 지금 보면 미지수가 한 개일 때는 이렇게 근이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게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가 3이라고 될 때. 됐어? 무슨 말인지?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죠? 얘 몇 차야? 1차야. 얘 몇 차야? 1차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이해했어? 등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죠? 1차 방정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너네 얘네 둘을 더해서 3이 될 수 있는 수 뭐 있니? 1, 2, 또 2, 1, 또 3, 0도 있고 또 0, 3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 그지? 엄청 많잖아. 그지? 엄청 많잖아. 그지? 이런 걸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요, 이렇게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이거 앞에 x, y는 정수입니다 라고 하면 얘 돼 안 돼? 얘 돼 안 돼? 얘 돼 안 돼? 얘 돼 안 돼? 되죠. 0까지도 정수니까.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런 거 돼 안 돼? 되죠? 이런 거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2분의 1 플러스 뭐 2분의 5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정수가 아니라 뭐야? 유리수라서. 그죠? 그럼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 x, y는 자연수예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 됐어? 요런 게 바로 미지수가 몇 개?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그랬을 때 이 녀석들 있잖아요. 이 녀석들. x값이죠? y값이죠? 그죠? 이 방정식을 풀어줄 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 x와 y 값을 뭐라 부를 거야 하면 x는 1, y는 2라고 부를 겁니다. x가 1, y가 2. 이해했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x는 2, y는 1이라고 부를 거야.
지금 자연수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x, y가 자연수래. 그러면 얘네들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x는 1, y는 2. x는 2, y는 1. 이 녀석들이 이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해나 근은 같은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들아, x 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x 값을 구하라는 말은 같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라는 말과 똑같고요. 이 방정식에 뭐를 구하라는 거와 똑같냐면 근을 구해라 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해, 근, x값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해, 근, x값 알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어떤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y값을 이렇게 찾아내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 x, y 순서쌍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방정식의 해를요 x, y 순서쌍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나타낼 줄 아냐면 얘들아 이거 첫 번째 보면 x는 1이고 y는 뭐야? 2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x, y의 순서쌍이네요. 그죠? x, y의 순서쌍이에요. 너네 혹시 좌표 배워본 적 있니? 그죠? 1학년 때 우리 좌표 평면 배우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그 순서쌍처럼 표현하자 이겁니다. 몇 콤마 몇처럼. 이해됐어? 그래서 x가 얼마, y가 얼마. 즉 x가 1이고 y가 2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1, 2라고 쓸 수 있고 x가 2고 y가 1이라는 건 몇 콤마 몇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2,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 방법이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알겠나요? 이해했어? 그럼 여기 한번 좀 보면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이고 차수가 모두 1인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들아 너네 이거 차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 잘 봐. 얘들아 x 플러스 1은 0이야. 몇 차야? 1차야. 됐어? 얘들아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래. 몇 차일까? 1차예요. 얘들아 그 식에 어떤 식의 차수를 정하는 건 제일 높은 차수의 기준이야. 그 식에서 제일 높은 차수가 그 식이 몇 차식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잘 봐. 그럼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y는 얼마야? 이건 몇 차야? 2차입니다. 제일 높은 차수가 누구예요? x제곱이 2차식이죠. 그죠? 근데 차수를 정하는 건 기준이 뭐죠? 차수라는 건 뭐야? 그렇죠. 문자가 곱해져 있는 수예요. 얘가 문자 곱해져 있는 수가 두 개죠. 얘는 하나죠. 그럼 이런 것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0이야. 얘들아 이거 몇 차일까? 2차예요. 얘들아 문자가 하나인데 왜 2차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xy라는 이 식 자체는 x와 y 문자가 두 개 곱해져 있는 식이라서 이 녀석 자체는 몇 차인 거야? 2차인 겁니다. 알겠죠? 이해했어야 돼? 그럼 x제곱 y는 3차. x 4제곱 y 3제곱은 7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문자가 곱해진 수가 차수야.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y 값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아 너네가 지금 이거를 얘가 이렇게 된다고 구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방정식들의 헤드는요. 방정식의 헤드는요. 그 값을 다시 원래의 식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2x 플러스 3은 4라는 애가 있다. 아니다. 2x 플러스 3은 5라는 녀석이 있다. 잘 봐. 그럼 너네 이거 정리 어떻게 할 거야? 3을 이항시킬 거죠. 일단 첫 번째 3을 이항시키면 얼마야? 2가 되죠. 마이너스 3으로 바뀌면서 그죠? 그러면서 x를 구하고 싶어서 이 x 앞에 있는 이 2를 어떻게 해줘? 나눠주죠. 그래서 즉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 1이 된단 말이죠. 이게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죠. 이해했어?
그럼 너네가 구한 이 x값이 결국엔 이 방정식의 뭐라는 거야? 해라는 거 아니겠어? x값을 구해냈으니까. 그럼 이 해들은요. 이 해는 다시 원래의 식에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이 x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플러스 3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얼마야? 5. 성립해 안 해? 하죠. 방정식의 해들은 다시 원래의 식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미지수가 두 개라고 해서 다른 거 없어. 방정식의 해들은요. 다시 여기, 다시 여기. 즉 각각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성립을 해야 돼. 그럼 x가 1이고 y가 2라는 소리죠? 1 플러스 2는 얼마야? 3이죠? 성립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좋아, 이해됐어?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너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대충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요런 거. 자, 얘들아, 너네가 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보고 너네 앞에서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좀 배웠었잖아? 그럼 너네는 그 문장을 보고 식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보면요. x의 3배와 y의 5배의 합은 28이다 라고 하면 x의 3배는 뭐라 쓸 수 있죠? 3x라고 쓸 수 있고 y의 5배는 뭐라 쓸 수 있죠? 5y라고 쓸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x의 3배는 3x, y의 5배는 5y. 근데 얘네 둘을 뭐 했대? 더했대. 그랬더니 얘가 얼마래? 18이래. 이런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밑에도 한번 봅시다. 닭 x마리와 강아지 y마리의 다리수의 합은 56이다. 얘들아, 닭은 다리가 몇 개죠? 몇 개? 2개. 강아지는 다리가 몇 개죠? 4개예요. 그러면 닭의 다리의 개수, 즉 닭 x마리의 다리의 개수는 뭐라 쓸 수 있어? 2x라고 쓸 수 있겠죠. 닭 한 마리당 다리가 2개씩이니까. 그죠?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당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으니까 y마리의 다리의 개수는 4y가 되겠죠.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고? 56. 이런 식으로 식을 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대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여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가 간단하게 이런 대표 문제를 한번 보잖아? 자, 첫 번째. 다음 중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골라달래. 미지수가 2개인. 자, 봅시다. 1번. 얘들아, 1번 맞을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얘들아, 너네 방정식이라는 건 너네 여태까지 봤던 문자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같은 건 보통 왼쪽에 x를 많이 두잖아요. 물론 오른쪽에 둬도 상관없지만 보통 정리를 할 때 x는 꼴로 정리하죠.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하면 3x-4y는 4라는 형태죠. 이거 미지수가 몇 개죠? 2개예요. 1차 맞아요? 맞네요. 미지수 2개 맞죠? 그리고 얘네 둘 다 1차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만든 거죠. 그럼 얘는요? 얘는 방정식.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은 맞아야 얘들아? 방정식은 맞죠? 뭐가 있어서? 얘 있잖아요. 얘. 등호 있잖아요. 그죠? 등호 일단 포함해야 돼요. 방정식은. 일단 이거 없으면 이건 그냥 식이야. 이게 있으면 방정식인 거고 이게 있으면 부등식인 거야. 이런 거야. 이해되니? 다만 방정식은 뭘 찾아내는 식이에요? x의 값을 찾아내는 게 방정식이죠. 그럼 얘는 방정식 맞아. 그죠? 근데 몇 차야? 1차 맞죠?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1개잖아. 우리 미지수가 몇 개? 2개 있는 거 필요한 거야. 얘는 틀렸죠. 됐어? 그럼 얘 봅시다. 얘 방정식 맞아? 방정식 맞죠? 그죠? 문자 몇 개야? 2개야. 근데 몇 차야? 2차잖아. 2차잖아. 얘 2차잖아. 1차 아니죠? 우린 1차 방정식인데. 자, 봅시다. 얘는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것만 보고 딱 얘 맞아요 라고 하면 틀려. 봐봐. 얘 정리하잖아? 그럼 좌변으로 이거 싹 다 넘겨버리면요. 얘 넘어가면서 x-5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요. 다 넘기면. 그죠? 그럼 계산하면 이 x랑 이 x는 어떻게 돼? 사라지면 돼. 그럼 남은 것만 쓰면 y-8은 0이 돼버리면서 방정식 맞아? 방정식 맞죠? 근데 1차 맞아? 맞죠?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잖아.
미지수 두 개 아니잖아. 그치? 이래서 안 돼. 얘 한번 봅시다. 얘도 정리하면 2x에 6y를 좌변으로 넘겨버리겠죠?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1차 맞아? 맞죠? 미지수 몇 개야? 두 개. 방정식도 맞아?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얘들아?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에 대해서 좀 친해져 보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식으로 좀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보면 이런 거죠. 얘들아, 너네 뭐 바로 앞에서 활용 같은 거 다 해봐서 알잖아. 그치? 활용 같은 거 좀 해봐서 알 거야. 너네 어느 정도 문제를 좀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봅시다. 어른의 입장료는 얼마? x1. 어린이의 입장료는 y1이래. 그럼 어른 3명과 어린이 5명의 입장료의 총합이 16,000원이래. 그럼 봐봐. 어른이 3명이니까 어른의 입장료는 얼마라고 해야 돼? 3x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어른의 입장료가 x1이기 때문에. 그죠? 3명 가니까. 그 다음 어린이가 몇 명? 5명이래. 근데 어린이 입장료는 y1.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5y라고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어른의 입장료와 어린이의 입장료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대? 16,000원이 나와야 된대.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이걸 맞는 식은 누구야?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어려운 거 없고요. 미지수가 두 개면 미지수가 두 개 맞춰서 식을 1차 방정식처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했어? 자, 그럼 요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 얘들아. 잘 봐. 다음 중 1차 방정식에서 이 녀석을 해로 갖는 걸 모두 골라줘야 된다고 했대, 얘들아. 해로 갖는데. 얘들아, 그럼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얘들아, 1차 방정식의 해는요, 원래 식에 다시 집어넣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 식에 이 x, y 값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1차 방정식들 중에 얘랑 얘를 해로 갖는다라는 건 얘와 얘를 여기 식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넣어봐. x1이고 y-3이잖아. 넣어봐. 넣어봅시다. 넣으면 어떻게 돼? x1이고 y는 얼마래? 마이너스 3이래.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그럼 얼마야? 둘이 곱하면? 플러스 6이죠? 그럼 계산하면 1 플러스 6 아니겠어? 얼마야? 7이네? 같아 달라? 다르죠. 이렇게 식이 안 맞아. 그럼 얘는 이 녀석의 해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 봅시다. 얘. x에 1 넣어봐. 얼마? 4. y에 마이너스 3 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얼마야? 1 되겠네요?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넣어보자. 3 되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죠? 얼마야? 플러스 6 되는 거 아니야? 성립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넣어보자. 3 플러스 2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틀렸죠? 얘 봅시다. x에다 1 넣고 y에다가 3 넣으면 마이너스 6 되는 거죠? 얼마야? 1이네. 맞았네. 즉 해라는 건 원래 식에 다시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요렇게. 자, 봅시다.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x, y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미지수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것처럼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가지각색으로 엄청나게 막 소수도 나올 수도 있고 분수도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x, y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순간 뭐? x, y가 자연수일 때라고 조건이 또는 정수라고 조건이 주어지는 순간 어느 정도 그 x, y에 대한 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x, y에 대한 해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찾아줄 수도 있어. 그때 지금 그 해를 뭐로 나타내냐면 어떻게? 순서상 x, y 가르쳐줬죠? 순서상 x, y 이런 식으로 나타내보자 이거야. 그럼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 뭐부터 찾아봐야 돼? 이걸 만족시키는 해부터 좀 찾아봐야겠죠. 그죠? 그럼 좀 써봅시다. 5x 플러스 3y가 26이래. 그죠? 그럼 일단 x, y는 자연수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할까? 1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기준을 하나 줘. x가 만약에 1이래.
x가 만약에 1이래. 그럼 뭐라 써야 돼? 5 플러스 3y는 26. 따라서 3y가 얼마입니까? 21. y는 얼마야? 7. 아, 그럼 y가 얼마? 7이구나. 됐어? 그 다음 x가 2래 라고 하면 10 플러스 3y가 얼마야? 26. 따라서 3y는 얼마야? 16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y 값이 얼마야? 3분의 16 되는 거 아니겠어? 얘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왜? 그렇죠. y가 지금 3분의 16이 나왔잖아. 그지? y가 3분의 16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x는 2, y는 3분의 16이 나와야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근데 xy가 얼마일 때? 자연수일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틀렸죠. 그 다음 x가 만약에 3이어봐. x가 3이면 15 플러스 3y는 26 이렇게 되겠죠? 됐어? 따라서 3y는 얼마야? 11 이렇게 되나요? 그럼 y는 얼마야? 3분의 11. 그럼 여기서 x는 3, y는 3분의 11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얘도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죠? 분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4여봐. x가 4면 20 플러스 3y가 얼마야? 26이지. 따라서 3y는 얼마야? 6이 되겠죠? y는 얼마입니까? 3. 아, 그럼 y는 x는 3, y는 3. 그리고 마지막 x가 만약에 5여봐. 얼마야? 25 플러스 3y가 얼마? 26이야. 따라서 3y는 얼마겠어? 3y는 1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25 넘어가면. 따라서 y는 얼마야? 3분의 1. 그죠?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럼 안 되는 거 좀 지워볼까?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만약에 6이어봐. x가 6이어봐. 그럼 얼마야? 30 플러스 3y는 26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3y가 얼마야? 마이너스 4 아니야? y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 아니겠어? 그지? 이건 돼, 안 돼? 이것도 안 되죠. 왜?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뭐야? 음수에다가 유리수네? 음의 유리수죠? 음의 유리수잖아. 그지? 정수 아니죠? 자연수도 아니죠? 자연수 안 되잖아요. 그죠? 틀렸지. 그러니까 이 뒤로부터는 근데 다 뭐 나와? 음수 나오지 않겠어?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뒤는 뭐 나오겠어? y는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뒤는 이제 음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뒤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되는 건 뭐야? 얘랑 얘 아니겠어?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걸 뭘로 표현해주자? 순서상으로 x, y로 표현해주자 라고 하면 x가 1일 때 y는 얼마? 7. 따라서 몇 콤마면? 1,7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x가 4일 때 y가 얼마? 3. 4,3이라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써줄 수 있다 이겁니다. 도윤아, 칠판 봐야지. 이렇게.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일단? 여기까지. 어렵니 얘들아? 어려워? 소위 어려워?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네가 여기서 넘기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만 잘해주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럼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나? 봅시다. 이런 거. 일단 이 1차 방정식에 해가 x는 마 3, y는 4래. 그럼 얘들 아까 말했듯이 어떤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 그 해를 다시 식에 집어 넣었을 때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돼요, 너야? 졸려.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대입을 했을 때 얘가 딱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좌변에 얘네들을 딱 대입을 했을 때? 그냥 칠판 봐야지. 봐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봐.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3에 플러스 5 곱하기 4니까 얼마? 20 되면서 얘가 2가 이렇게 딱 나와주는 게 성립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a 플러스 20이 2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3a가 그럼 20을 이항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8. 그럼 주민아, a는 얼마야? 그렇죠. 여기 나와야 되죠. 이해했어? 마이너스 3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a가 6이래. 끝났죠? a 값 구하는 거였죠. 됐니?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해는 x의 그 방정식의 값이다. x 값이다, y 값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거 이제 우리가 그럼 이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왜 배우냐?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걸 배우기 위해서야 얘들아. 연립 1차 방정식. 얘들아, 연립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 얘들아, 연립이라는 말을 좀 알고 있니 얘들아? 연립? 이어진다. 뭔가 비슷한. 묶는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서로 묶어준다는 소리거든요. 연립한다는 소리는. 그럼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어. 이런 거야. x 플러스 y가 3인 거야. 그리고 x 마이너스 y가 1인 거야. 이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죠? 그럼 나 여기서 이 녀석의 이 녀석의 해를 좀 찾아주고 싶은 거야. xy가 뭐일 때면 xy가 조건을 한번 좀 주어줍시다. xy가 자연수일 때?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조건을 한번 줘볼게. 그러면 찾아낼 수 있잖아. 얘들아, 뭐 있어? 이거부터 해봅시다. 1번부터 해볼까? 1번과 2번씩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1번은 뭐라 써야죠? 1, 2, 또 2랑 1 이렇게 있죠. 자연수일 때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얘도 가봅시다. 뭐 있어? 2, 1, 3, 2, 4, 3. 엄청 많겠죠, 여기는. 왜? 5, 4, 6, 5, 7 자연수들 중에서 x, y는 그냥 하나씩 차이 나는 애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지? 1000 빼기 999에도 1 아니야? 그지? 엄청 많을 거야. 그죠? 엄청 많을 거야. 근데 특징이 하나 있죠, 얘들아. 1번식과 2번식의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뭐야? 딱 눈에 보일 텐데. 누가? 어디가? 딱 특징 하나 보이잖아? 내가 지금 쓴 거에 특징이 하나 보이잖아? 그렇죠. 지금 얘랑 식이 그 값이 어때? 같아. 지금 두 개의 식은요 서로 같아 달라? 서로 지금 x 플러스 y는 3이랑 x 마이너스 y는 1이랑은 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식 아니야? 근데 서로 같은 뭐가 나온 거야? 그쵸. 서로 같은 해가 나온 거죠. 서로 같은 x과 y 값이 나온 거니까 서로 같은 해가 나온 거야. 이 1차 방정식들에.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공통의 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공통의 해. 이 1번식과 2번식의 공통의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 공통의 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서야 연립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한다라는 소리는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라 라고 하는 소리는 이렇게 쓸 거야. x 플러스 y는 3이랑 x 마이너스 y는 1이라는 식을요. 연립하세요 라고 하는 식은요. 두 식을 이렇게 맞춰서 쓴 다음 요런 기호로 표시할 겁니다. 요렇게. 요런 기호로. 이게 연립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쓰는 거야. 그냥 연립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써주자 이거야. 두 개의 식을. 요 표시로. 그래서 너네가 보통 이거 쓰는 거 기후에 대해서 막 뭔가 되게 잘 써야지 이러는데 선생님은 그냥 엄청 그냥 뭐 알아볼 수 있게만 쓰긴 하거든요. 근데 좀 제대로 쓰려면 요렇게 해서 살짝 뾰족 튀어나와 있어야 돼. 너네가 문제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 요런 식으로 뭔가 괄호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중간에 살짝 조금 튀어나오고 이렇게 갈려 있거든요. 요렇게 쓰면 돼. 알겠죠? 요런 식으로 쓸 거야. 그러면서 이 녀석을 뭘 했다고 하냐면 이 두 식을 뭐 했는 거야? 연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연립했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연립했다는 말의 의미는요. 진짜 너네가 이후로 갈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연립했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외워줘. 연립했다. 어떤 두 식을 연립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두 방정식이나 어떤 두 부등식이나 이 녀석을 연립했다라고 하는 건 공통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공통의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통의 해. 두 식을 연립했다라는 건 뭘 구하는 거라고 얘들아? 공통의 해를 구하는 거라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봐봐. 이 두 식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했다라는 의미는
뭘 찾아내는 거야? 이 1번식과 2번식의 공통의 해. 이 1번식과 이 2번식의 공통의 해를 구해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 찾아냈잖아. 얼마? x는 2, y는 1. 그래서 이 두 개의 연립을 해서 이 두 개의 식의 연립을 해서 그 녀석의 해를 찾아내세요라고 하면 공통인 해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너네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연립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두 식을 연립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서 그 연립된 식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라고 얘들아? 공통의 해. 두 개의 식의 공통인 해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해는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했어? 이런 겁니다. 됐니? 그럼 한 번 더 문제로 가볼게. 일단 너네가 이거를 많이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겁니다, 얘들아. 자, 28번 같은 경우에는요. 잘 봐. 너네가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아마 문제의 조건이 있을 건데요. 아마 xy가 자연수일 때래요. xy가 자연수래요. 자, 이 식을 막 보면요. 너네 이걸 풀어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이런 표시로 돼 있어요. 지금 보여? 연립했다는 거? 근데 요렇게 돼 있어. 너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해했어? 요 기호. 이 두 식을 뭐 했다는 소리야? 연립했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말했죠. 연립했다는 건 뭘 찾는 거라고? 공통이네. 그럼 찾아봐야지. 누가 공통인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 x 플러스 y는 5가 될 수 있는 xy는 자연수래. 뭐뭐 있어? 1, 4, 2, 3, 3, 2, 4, 1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리고 3x 플러스 2y가 14가 되는 공통인 해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자연수만 찾아주는 거야. 만약에 얘가 1이어봐. 얘가 1이면 얘가 얼마여야 돼? 11일이어야 되지. 얘가 1이면 얘가 11이야. 얘가 1이면 3이잖아. 그럼 얘가 14가 되려면 11이 돼야 되지. 그럼 자연수야 아니야? 안 되지. 2분의 1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다음. 얘가 2여봐. 6이지.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8 나와야 되지. 돼, 안 돼? 되네. 얘가 4면 8 나오는 거 아니야? 따라왔어? 얘가 3이어봐. 5 나와야 되지. 자연수 나와, 안 나와? x값, 이 y값 자연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준민아, 얘가 만약에 4여봐. 4면 얘 얼마 나와야 돼, 준민아? 그렇지. 얘 2 나와야지. 그럼 y는 얼마 나와야 돼? 아니지. 잘 봐. 봐, 얘가 4여봐. 그러면 얘가 얼마야? 12지.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잖아. 그럼 2y가 2가 나오려면 y는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1 나와야지. 그 다음 5부터는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5 넘어가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음수 나와보니까 이제 5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끝이야.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해들 중 지금 이 녀석 1번의 해와 2번의 해 중에 공통이 뭐야? 4, 1이라는 거야. 따라서 답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는 4, y는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연립 방정식의 해는 4는 1, y는 1, x는 4, y는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4,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아 이해됐어? 이해했어? 이해됐어? 주민 이해됐니? 이해 안 된 거야? 이해 안 됐어? 잘 봐봐. 밑에도 한번 해볼게. 잘 봐. 밑에도 한번 볼게. 자, 3x 플러스 y는 13이래. 그리고 x 플러스 5y라는 23이래. 그럼 내가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식과 2번식 둘을 뭐 한 거야 지금? 연립한 거야. 그죠? 그럼 이 연립했다는 말의 의미는 준비야. 연립했다는 말의 의미는 뭘 구하는 거라고?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1번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1번식의 해를 구해보자. 3x 플러스 y는 13이라는 이 녀석의 해를 구해볼 거야. x, y 값을 구해볼 거야. 만약에 x가 1이어봐. x가 1이어봐. y는 얼마 나와야 돼? 10. x가 2여봐. y는 얼마 나와야 돼? 얼마? 4? 6인디? 그렇지, 7. x가 3이어봐. 그렇지. x가 4여봐.
x가 5면 이제부터 y는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럼 이게 해가 끝이야. 그럼 두 번째 식 가볼까? x 플러스 5y가 23이야. 됐어? 그럼 여기서는요. 그냥 해보자. x가 1이어봐. y 자연수야? 아니죠. 왜? 얘가 얼마 나와야 돼서? 22 나와야 되잖아. 그지? 이해했어, 준민아? x가 1이면 얘 22 나와야 23 나오잖아. 근데 5y가 22가 나올 때 y는 자연수야 아니야? 아니죠. 5y가 22가 나오려면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1번 틀렸고. x에 2여봐. 이것도 돼, 안 돼? 안 되지. 왜 21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3이어봐. 20 나와야 되네? y가 얼마? 그렇지. 그지? 아,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야지. 아, 그러면 어차피 이 값이, 얘 값이 5의 배수가 나와야 자연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주는 거지. 무슨 말이 됐어? 그럼 만약에 4 안 될 거고, 5 안 될 거고, 6 안 될 거고, 7 안 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 x가 8이면? 얘가 8이면 얘 얼마여야 돼? 그죠? 15면 되잖아요. 따라서 y가 얼마? 3. 그 x가 만약에 뭐 그 다음이면 뭐 13? 얘 얼마 나와야 돼? 그렇죠. 그 다음 18이면? 그렇죠. 그 뒤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립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1번식과 2번식에 뭘 찾아준 거라고? 공통인해.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둘의 공통인해가 누구야? 그렇죠. 여기 있잖아. 보여? 이해했어? 그럼 이 공통인해가 결국엔 이 연립방정식에 뭐가 된다는 거야? 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을 쓰세요라고 하면 x는 3, y는 4. 따라서 순서쌍으로 쓰면 몇 콤마면? 3,4라고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연립방정식을 푼다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해를 찾아냈을 때 공통인 해를 찾아내는 거를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까? 자, 봅시다. 일단 남자 회원이 X명이고 여자 회원이 몇 명이래? Y명이래. 그랬을 때 이 모임의 회원은 몇 명이래? 20명이래. 얘들아, 남자 여자 회원이 합쳐서 몇 명이라는 거야? 20명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 회원 X명, 여자 회원 Y명인데 얘네 둘을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된대? 20명이 돼야 된대. 따라왔어? 두 번째, 여자 회원 수가 남자 회원 수보다 몇 명이 더 많대? 4명이 더 많대. 여자 회원 수가 남자 회원 수보다 몇 명이 더 많대? 4명이 더 많대. 그럼 뭐라 써야 될까? 그렇죠. 여자 회원 수가 더 많은 거지. 누구보다? 남자 회원 수보다. 그러면 내가 여자 회원 수랑 남자 회원 수랑 같다는 식을 좀 써주고 싶으면 지금 여자 회원 수가 남자 회원 수보다 몇 명 더 많은 거야? 4명이 더 많은 상태죠.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10명이면 얘가 몇 명인 거야? 6명인 상황이야. 이해됐어? 얘가 10명이면 얘가 6명인 상황이야.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얘기해 주려면 누구한테 뭐를 추가해 줘야 돼? X에게 4를 추가해 주면 얘네 둘이 같은 상황 아니겠어? 이렇게. 따라왔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했어? 준비 이해됐어? 도희 이해됐어?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식을 지금 2개를 만들어낸 거죠. 이해했어? 그랬을 때 이 식을 연립방정식을 세운대. 이거 아니겠어 얘들아? 2개의 식을 연립한대. 이 의미 아니겠어? 선생님 근데 얘는 다른데요? 얘는 모습이 좀 다른데요? 라고 하면 바꿔주면 되죠 얘들아. 바꿀 수 있잖아. 어떻게? 아까 우리 x, y에 대한 식이죠? 그리고 오른쪽엔 뭐였어? 우변에는 상수였죠?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노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미지수는 왼쪽에 좌변에 딱 깔고요. 좌변에 깔고 상수는 혼자 우변에 우뚝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연립방정식을 풀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모습이야. 그럼 얘도 보면 미지수는 다 왼쪽으로 넘겨주고 싶잖아.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얼마다? 4라는 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얼마? x 플러스 y. 근데 여기는 뭐 친절하게 y는 니은이라고 줬죠? 그죠?
그럼 여기가 니은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뭔가 너네가 좀 깔끔한 식이 풀고 싶다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 됐어? 한쪽에는 상수만 남겨놓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서 봅시다. 얘들아 잘 봐. 이 연립방정식들 중에서 1,-1을 뭘로 갔는데? 해로 갔는데 1,-1을 해로 갔는데 아까도 말했잖아 얘들아. 연립방정식의 해는 뭘 찾는 거라고? 공통인 해라고. 그러면 그 공통인 해는요. 이 공통인 해는 얘한테도 들어갔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얘한테도 들어갔을 때 성립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공통인 해, 즉 xy의 순서상 1,-2라는 소리는 x가 얼마라는 소리야? x가 얼마라는 소리야? 1, y가 얼마라는 소리야? -2. 이거를 이 두 개의 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즉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다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야. 1번식, 2번식 둘 다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야. 왜? 공통인 해라는 건 어차피 걔네 둘 다 가지고 있는 해니까.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네 둘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얘부터 여기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벌써부터 안 되죠. 1-2니까. 그죠? 1-2잖아. 그지? -1 나와야죠? 그래서 3 나왔네? 벌써부터 틀렸죠. 벌써 1번의 해가 아니에요. 얘 봐봐. 1-2 넣어봐. 1-2니까 +4 아니야? 5 되네요. 그죠? 여기다 넣어봐. 4-6이야. -2인데요? 돼? 안 돼? 안 돼. 위는 되지만 밑에는 아니야. 공통인 해가 아니겠죠. 얘 봅시다. 1 넣고 -2 넣으면 2-2 0 맞아? 맞네. 여기 넣어봐. -4에다가 -2 넣으면 +10이네요. 6 맞아? 맞네요. 아 얘가 맞네. 그죠? 얘가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니까 이 녀석은 이 녀석의 이 연립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되는 거야. 얘도 해볼까? 2 넣어봐. -2 넣으면 +2 되면서 4 맞네. 여기 넣어봐. 1 + 2 되면서 얼마야? 3이 됐어야 되는데 1이 됐네? 안 되죠? 안 맞잖아. 얘 와봐. 1 넣어봐. -3. -2 넣어봐. 뿔4. 1 맞네요? 그죠? 여기 넣어봐. 5 넣어봐. -2 넣어봐. 얼마야? 3 나와야 되는데요? 맞아 아니야? 안 맞죠? 그래서 올바른 건 3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니? 자, 그 다음. 자, 이런 거. 이제는 너네가 해를 주잖아? 그럼 너네가 이 방정식에 대해서 각각을 맞출 수 있어, 얘들아. 왜? 우리는 이미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얘라는 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얘를 순서상 얘로 줬다라는 건 이미 x가 얼마? 3, y가 얼마? -1을 해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이 1번의 식과 2번의 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니까 얘네들을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을 여기다 넣었을 때도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넣어봅시다. x에 3 넣어봐. 그럼 얼마야? 3a. y에다 -1 넣으면 -3은 3이야. 그럼 따라서 3a가 얼마입니까? 6이 되면서 a는 얼마죠? 2가 되는 거겠죠. 이해했어? 주민 이해했어? 도현이 이해했어? 주한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해볼까? 밑에 있는 식도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니까 3 + b가 되겠죠? 따라왔니? y에다 -1 집어넣으면 +b 되는 거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게 얼마래? 8이래.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a, b 값 다 구했네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봐봐. 쌤이 아까 지금까지 우리 연립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연립방정식이 뭔지, 연립한다는 의미가 뭔지 지금 다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계속 저렇게 힘들게 찾는 게 너무 싫다 이거야. 연립방정식을 아까 어떻게 했냐면요. x 플러스 y가 3이 될 때랑 x 마이너스 y가 1이 될 때라는 이 식을요. 두 식을 연립했어요 라고 했어. 연립했어요 라고 해서 뭘 찾아주는 거였어 얘들아? 뭘 찾아줘? 공통인 해를 찾아주기로 했어. 공통인 해를 찾아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눴어? 이 식을
이 식을 뭐 1번식이라 하고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해서 1번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1번식의 해가 뭔지 쫙 쓰고 2번식의 해가 뭐가 되는지 쫙 쓴 다음에 그거 거기서 바로 뭘 찾아내? 직접 다 찾은 다음에 공통적인 해를 아까 보지 않았어? 그지? 그래서 얘가 뭐 x가 2일 때 y가 1일 때 x가 1일 때 y가 1일 때가 서로 공통이에요 라고 찾아냈었잖아. 근데 그 방법이 너무 힘들다 이거야. 맞잖아. 엄청 힘들다 이거야. 만약에 수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면 얘들아 수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면 진짜 끝도 없이 하다가 1번씩도 끝도 없이 찾다가 2번씩도 끝도 없이 찾다가 마지막에 한번 막 찾아내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거야. 예를 들면 얘는 100번째에서 공통이게 나오고 얘는 150번째에서 서로 공통이게 나온 거야. 그럼 100번과 150번 네가 직접 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지? 얼마나 시간 낭비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연립 방정식을 빨리 푸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줄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1번과 2번 해가 뭔지를 쫙쫙 구하지 않아도 그냥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푸는 방법이면 첫 번째 무슨 방법이냐면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건 기억해야 돼. 대입법이야.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얘들아. 이 두 가지 방법은 기억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만 쓰냐? 물론 지금 내가 알려주면 대입법과 뭐냐면 두 번째는 가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들아. 가감법? 대입법과 가감법이라고 해서 가감법은 얘들아 더하고 빼기에 한자거든요. 가는 더한다는 거고 감은 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더하기 빼기 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가감법이라고 할 건데요. 나중에 가면요. 얘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얘를 많이 쓸 거야. 근데 나중에 가면 얘를 좀 더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대입을 한다는 건 진짜 한 번 더 이제 식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좀 힘들 거야. 그래서 이걸 많이 쓸 건데 둘 다 알아줘야 돼. 둘 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대입법이 뭔지 보여줄게. 잘 봐. 대입법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일단 이 식과 이 식으로 비교할 건데 내가 1번식을 즉 1번식을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하고 2번식을 x 마이너스 y는 1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1번식을 좀 변형시켜 주는 거야. 얘네 둘은 서로 뭘 가지고 있어? 그거 말고. 그렇죠. 서로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어. 서로 x, 둘 다 서로 x랑 y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면 내가 이 1번과 2번 중 하나를 문자를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런 거야. 얘를요. y는 3-x라고 정리할 수 있지. 얘들아 문제 이해됐어? x를 그냥 넘겨버린 것뿐이야. x를 넘겨버린 것뿐이야. 그럼 y는 뭐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죠? 그럼 그 y랑 이 y는 서로 어떤 걸까? 여기 있는 y랑 즉 잘 봐. 이 y랑 이 y는 서로 다른 게 아니야. 같은 문자야. 서로 같은 문자라고. 이해했어? 무슨 말이 됐어? 여기 x랑 여기 x랑 여기 y랑 여기 y랑은 서로 다른 문자가 아니야. 서로 같은 문자야. 따라서 내가 여기 y를 이런 식으로 썼으면 이 y랑 이 y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대입법이야. 그게 대입법입니다. 이 식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따라서 정리하잖아. 잘 봐. 아까 이 식의 해가 뭐라 그랬어? 해가 뭐라 그랬죠? x는 2, y는 1이라고 했죠? 이해했어? 그럼 잘 봐. 그럼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 그럼 무슨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될 거야. x에 마이너스에 3-x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해했어? y가 3-x니까 그 y 자리에 얘를 집어넣은 거야. y랑 똑같다며 3-x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걸 집어넣은 거야 얘들아. 따라왔어? 그냥 넣은 것뿐이야. 얘들아 y랑 똑같은 의미가 3-x라서 y 자리에 3-x 넣은 거야. 이 2번 식에. 1번 식을 정리해서 2번 식에 넣은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얼마래? 1이라는 거야. 변한 거 있어? 없죠? 오른쪽 변한 거 있어? 없죠? 왼쪽만 살짝 변했죠? 그리고 나서 얘가 정리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x-3 플러스 x는 얼마야? 1이야.
그러면서 정리해줘야겠죠? 얼마야? 2x는 4야. 그럼 x는 얼마야? 2야. 그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냐면 우리 아까 변환시켜줬던 식 있죠? 그죠? 우리 아까 1번식을 변환시켜줬었잖아. 그걸 거기다 넣어봐. 그럼 y는 얼마야? 얼마? 1. 그럼 나와줘. x가 2일 때 y는 얼마? 1. x가 2일 때 y는 얼마? 1 나온 거야. 됐어? 정말 쉽지? 아까보다 훨씬 쉬운 거 아니야? 우리 아까 직접적으로 막 다 찾아낼 것보다 훨씬 쉬운 거 아니야? 그지? 연습 한번 해보자. 잘 봐. 이런 거야. 일단 21번 딱 하나만 잘 봐봐. 자, 봐봐. 얘네들 중에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이거야. 대입법. 근데 얘들아 대입법은요 조금 식이 깔끔해야 돼. 왜냐면 너네가 대입을 해준다라는 건 어쨌든 다른 식에 이 문자를 이렇게 넣어버리겠다는 소리잖아. 이것처럼 이 2번식에 1번식을 정리한 식을 넣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식을 넣을 건데 깔끔하지 않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없죠. 다시 더러워지는 식이 될 거면 뭐하러 식을 써.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 1번과 2번 중에서 식이 좀 깔끔하게 바뀌는 애를 정리할 겁니다. 무조건 1번을 정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무조건 1번을 정리하는 소리가 아니라 1번과 2번 중 보통 여기 기억니은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기억니은을 많이 표현하는데 1번과 2번 중에 정리를 했을 때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애들로 정리할 거야. 예를 들면 얘보단 얘가 낫지. 예를 들면 너네 얘 정리하잖아? 그럼 2x 여기도 마찬가지야. x든 y든 상관없어. 나는 지금 x를 넘겼잖아요. 그럼 너네 y를 넘기고 싶으면 y를 넘겨도 돼. 주하나? y를 넘겨도 돼. 그리고 x 자리에 그걸 집어넣어도 돼. 그럼 나 선생님 잘 봐. 여기도 너네 2x만 이렇게 남기고 오른쪽으로 3 플러스 5y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넣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왜? 얘는 뭐라서? 얘는 뭐야? 2x지. 얘는 뭐야? x지. 이대로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얘는 x는 뭐 2분의 3 플러스 5y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건데 식이 더러워 깔끔해? 더럽잖아. 식이 들어오는데 이걸 넣으면 막 분수 막 이러면서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럴 바에는 그냥 2번식을 가자 이거죠. 2번식을 정리하자 이거야. 그럼 여기서 뭘 넘기냐면 얘를 넘기면 x는 2 플러스 2y가 되거든. 됐죠? 이 식을 정리한 걸 누구한테 집어넣어? 그렇죠. 1번식에다 집어넣자 이겁니다. 왜? 내가 무슨 식을 정리했어? 2번과 1번이라고 하면 2번식을 정리했기 때문에 몇 번씩에 집어넣는 거야? 1번식에 넣는 거야. 얘들아 2번식을 정리했는데 2번식에 넣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2번식을 정리했으면 이 정리했다는 걸 1번식으로 넣어줘야 돼. 그럼 넣어봐. 넣으면 x자리에 2 플러스 2y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2에 2 플러스 2y 마이너스 5y는 얼마? 3이야. 그대로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4 플러스 4y 마이너스 5y가 얼마야? 3이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y. 얘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얼마입니까? 1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y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뭐도 찾아내야 돼? x도 찾아내야 이 공통인 해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x는 어디서 찾아내냐? 이 y를 우리가 변형시켜줬던 그 식에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때 그 x값이 나오거든. 얼마야? y가 1이면 x는 4가 나오거든.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라 쓸 수 있냐? x는 4, y는 1.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4,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니? 얘들아 너네도 아까 봤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일일이 다 찾아내기가 어려워. 분수도 나오거든. 맞지? 아까 너네 봤잖아. 분수 나오는 거.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찾아낸다는 건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이야. 근데 지금 봐. 대입 몇 번 했더니 답이 나왔어.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지. 100번 막 200번 이런 찾는 상황이 안 나온다고. 알겠죠? 이게 무슨 방법이다 얘들아? 대입법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니 얘들아? 그래서 방법은 뭐야? 얘들아 대입법의 방법은 뭐야? 첫 번째 1번식과 2번식 중에서 1번식과 2번식 중에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식을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딱 봤는데 어떤 한 문자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 식을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그죠? x는 뭐다, y는 뭐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 바꿔준 식을 어디다 집어넣어? 변형시키지 않은 원래 남은 식으로 집어넣는 거지. 예를 들면 1번을 바꿨으면 2번에 대입하는 거고요. 2번을 바꿨으면 1번에 대입하는 거죠. 그럼 너네가 바꾼 식에 따라서 나오는 x 또는 y 값이 하나씩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값을 어디다 대입하면 다른 값이 나오냐면 원래 우리가 그 바꿔준 식, 우리가 바꾼 식 또는 너네가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구했잖아. x2라고 구했잖아. 그럼 그냥 얘 식에 넣든 원래 우리 식 있잖아. 1번, 2번 식.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돼.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돼. 얘 여기다 넣어봐. y1이죠. 얘 x2 넣어봐. 얼마야? y1이잖아.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 이해했어? 이해했니 얘들아? 이게 대입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감법. 얘들아 가감법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진짜 중요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데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면 예를 딱 하나만 들어주면 좀 쉬운 거. 좀 쉬운 거 없나? 쉬운 거. 이런 거. 자, 이거 봅시다. 자, 일단 이거 보면 연립방정식이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의 연립방정식이야. 그죠? 우린 이 녀석을 풀어줘야 돼. 즉, 이 녀석의 이 1번과 2번 식에 뭘 찾아내라? 공통인 해를 찾아내라. 자, 근데 대입법은 방금 배웠어. 이 둘 중에서 좀 더 정리하기 쉬운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남은 식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x에 관한 값 하나, 뭐 x나 y에 대한 값 하나씩 찾아내면 다시 그 식에 대입을 해서 다른 값도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이게 대입법이었다면 가감법은요, 얘들아. 가감법은 말 그대로 더하고 빼기잖아. 더하고 빼기란 말이에요. 가감법이라는 건 더하고 뺀다는 거거든요. 이 문자주, 지금 이 식에서 한 문자를 더하거나 빼서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을요,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없애줄 거야. 그럼 너네 지금 딱 봐. 잘 봐. 너네 이걸 딱 봤을 때 이 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사라지니? 사라지지. 지금 y가 어때? 얘들아.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라서 얘네 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더해버리잖아? 그럼 지금 y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사라지겠지. 그럼 지금 이 왼쪽 항은 왼쪽 항끼리 더해주는 거야. 얼마야? 4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항은 오른쪽 항끼리 더해주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8이야. x 얼마야? 벌써 끝났어. 그럼 이 나온 x 값을 어디다 대입하냐? 얘든 대입하면 y 값 나와. 어차피 똑같은 x, y 값이라. 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7이죠? y는 얼마 나와야 돼? 5. 끝났어.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 y는 5. 순서상으로는 마이너스 2, 5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엄청 쉽지. 너네 이거 쓸래? 가감법 쓸래? 대입법 쓸래? 지금 대입법 이렇게 풀 때 가감법 단 4줄 썼어. 그치? 가감법이 쉽습니다. 가감법이 너네가 처음엔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감법이 풀 땐 진짜 쉬워. 그러면서 이것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요. 너네 더하기만 했더니 y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만약에 아니다. 연습 좀 해봅시다. 너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잘 봐봐. 이런 거야. 잘 봐봐. 자, 이런 거 해보래, 얘들아. 가감법 쓰지. 가감법 쓸 거면 한 문자를 지워주는 거야. x든 y든. 그럼 너네 여기서 지워주고 싶으려면 뭐 해줘야 돼? 두 식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더하면 뭐가 사라지니까? y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니까. 그럼 좌변에 뭐만 남아? 3x만 이렇게 남겠지. 우변에는 뭐만 남겠어? 6 남을 거야. 그럼 x는 얼마야? 2가 나오는 거야. 이 나온 x값을 1번씩 아니면 2번씩에 넣으면 돼. 근데 좀 팁을 드리자면요. 개수가 적은 쪽이 좋아요. 아무래도 개수가 없는 쪽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편할 거야. 얘보단 얘가 더 적잖아. 그치?
그래서 좀 정리가 쉬운 식, 그러니까 좀 덜 더러운 식에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인 걸, x가 2인 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그거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8. 따라서 3y는 얼마야? 마이너스 6. y는 얼마? 끝났어. 따라서 이 녀석의 해는 x는 2, y는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게 끝이야. 이게 가감법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려워지잖아? 근데 별거 없다? 얘들아, 이런 거야. 이제는 문제에서 같은 문자를 하나도 안 준 거야. 처음부터. 아까는요, y, 3y, 3y. 둘이 더하거나 빼기만 하면 그냥 없어지는 수였거든? 근데 지금 봐봐. 같은 문자가 없어. 여기서 지금 더하거나 빼면 문자가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럼 여기서 방법. 이걸 잘 알아야 돼. 개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얘들아? 맞춰주면 돼요. 근데 그 맞춰주는 걸 뭘로 맞춰주냐면 아무거나, 그러니까 즉 얘로 맞춰줘도 되고요. 얘네 둘이 맞춰줘도 되고요. 얘네 둘이 맞춰줘도 돼. 예를 들면 우리는 어차피 한 문자에 대해서만 맞춰줄 거잖아. 그지? 한 문자에 대해서만 맞춰줄 거야. 그러니까 한 문자를 없앨 거잖아. 그지? 그럼 한 문자에 대해서 똑같이 맞춰주거나 또는 부호가 달라도 됩니다. 똑같이 맞춰주거나 부호가 달라도 돼. 왜? 우리는 빼기만 할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 빼기만 할 거 아니라 더하기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부호가 달라도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봐. 얘가 x-2y, x-2y는 5고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y가 마이너스 16이야. 얘네들을 이렇게 연립한 거야. 무슨 말이겠어? 연립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찾으려면 가감법을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개수가 안 맞잖아. 개수를 맞춰주자 이거야. 그럼 맞춰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개수 맞춰주려면 얘네 둘이 맞춰주려면요. 서로 뭐 해야 돼? 이 녀석들의? 그렇죠. 최소 공배수 맞춰줘야 돼. 이 개수랑 이 개수를 맞춰주려면요. 최소 공배수를 맞춰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봐. 내가 만약에 x를 맞춰준다고 해봐. 그럼 x에 즉 이 식에다가 3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내가 왼쪽에만 3을 곱하면 돼? 안 돼. 우리 어떤 식에 어떤 수를 곱하려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곱해줘야 돼. 그래야 식이 변형이 안 생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야. 그냥 전체 식에다가 이 개수를 맞춰줄 만한 그 값을 곱해주자 이거야. 그럼 얘랑 얘 개수 맞춰주려면 얼마 곱해야 돼? 3 맞춰줘야 돼. 쌤 마이너스 3 아닌가요? 3 먼저 해봅시다. 3 해봐. 3x 마이너스 6y가 얼마야? 15야. 주민이 이해됐어? 도현이 이해됐어? 그럼 밑에 있는 식 그대로 갖다 쓰면 7y가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우린 이 상태에서 뭐 해주기만 하면 돼? 더해주기만 하면 돼. 이해했어? 굳이 마이너스 3까지 즉 부호까지 맞춰주지 않아도 우린 그냥 뭐만 맞춰주면 되냐면 그냥 그 절대값 그 수만 맞춰주면 돼. 더하거나 뺄 거니까. 그럼 더해봐. 얼마야? y는 마이너스 1. 그 y 마이너스 1을요. 선생님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나요? 돼. 근데 얘들아 어차피 얘는 변형된 식이잖아. 그지? 얘는 3을 내가 막 곱해서 만들어낸 식이잖아. 그냥 원래 식으로 집어넣읍시다. 원래 식에 집어넣어도 돼요. 그게 더 쉬운 거 아니겠어? 내가 아까 말했죠. 집어넣을 때는 뭐가 더 편하다고 얘들아? 깔끔한 식이 더 편해요. 근데 여긴 지금 막 개수가 다 덕지덕지 붙어있잖아. 깔끔해 안 깔끔해? 안 깔끔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식으로 가자 이거죠. 그럼 y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y가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2는 5 아니겠어? x는 얼마야? 3. 따라서 이 녀석의 해는 뭐라 쓸 수 있어? x는 3, y는 마이너스 1. 순서상으로 쓰면 3,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가감법이야 얘들아. 가감법. 근데 아까도 말했죠. 선생님 저는요 y 맞춰주고 싶은데요. 해도 돼. y 맞춰줘도 돼.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y 맞춰줘도 돼. 근데 얘네 둘은요 한쪽만 바뀐다고 해서 맞춰줄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얘는 얘한테만 3만 곱하면 서로 맞춰졌는데 얘는 한쪽만 바뀐다고 해서 맞춰줄 수 있는 수가 아니야. 물론 맞출 수 있겠지. 양분의 2분의 7 곱하면. 근데 분수 나오게 하고 싶어? 아니야. 분수는 절대 깔끔한 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가감법 쓸 때 분수 나온다는 건 진짜 최악이야. 알겠어요?
그럼 잘 봐. 깔끔한 식으로 떨어지려면 결국에는 얘도 곱해줘야 되고 얘도 곱해줘야 돼. 그럼 그 수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얼마야? 2와 7의 최소 공배수는 14잖아.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7을 곱해줘야 되는 거. 여기 전체에 뭘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2x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4y는 35. 마이너스 6x 플러스 14y는 마이너스 32. 이렇게 수가 커져. 그리고 식을 두 번 곱해야 된다는 수고스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도 돼. 일단 해도 돼. 뭐 해줘야 돼? 그렇죠. 더 해줘야죠. 얼마야? x는 마이너스 3이야. 아니다. 뭐가 잘못됐다 얘들아. 플러스 3이야. x가 플러스 3이면 우리 아까 집어넣는 거 똑같아. 변화하기 전 식으로 집어넣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럼 y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3 마이너스 2y가 오려면 y는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두 식 중에서 조금만 더 깔끔하게 한쪽만 곱해질 수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물론 얘가 이런 식 말고 이렇게 돼 있는 때도 있어. 어쩔 수 없이 두 개 다 곱해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번 곱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얘들아. 어쩔 수 없어. 그럼 그 둘 중에서 그래도 덜 곱하는 거. 그래도 좀 덜 곱해주는 거. 얘들아,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36 아니야?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10이야. 그래도 10이 좀 낫지 않겠니? 좀 덜 곱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10을 곱해주면 얘는 위에 5 곱하고 얘는 뭐 곱해야 돼? 2 곱해주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땐 해야죠.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렇게 아닐 때는 좀 편하게 하자 이거야. 알겠니? 이게 뭐다 얘들아? 가감법이다. 알겠죠? 가감법은 첫 번째 뭐? x나 y를 지워야 돼. 그지? 문자 중 하나를 지워야 돼. 하나만. 그지? 둘 다 지우면 안 돼 얘들아. 둘 다 지우면 안 돼. 그러기 지우기 위해서 뭘 맞춰주는 거야? 개수. 근데 뭐? 숫자만. 그죠? 그리고 나서 뭐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해서 한 문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x 또는 y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나온 값을 어디다 대입해? 원래의 식에 대입하는 거죠. 이해되니? 아무래도 너네가 써보면 알아. 가감법을 많이 쓸 겁니다. 대입법보다. 가감법을 많이 쓸 거야. 알겠죠?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대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봐봐. 자, 여기서도요, 뭘 이용해래? 가감법을 이용하래. 얘들아, 가감법 이용해 봅시다. 자, 보자. 봤더니요, 가감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식이 더러워. 그지? 뭐가 안 맞아. 그지? 그럼 뭘 해줘야 돼? 개수를 맞춰줘야 돼. 근데 너네 얘네 맞춰주고 싶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얼만데? 35 아니야? 그거 맞춰주고 싶겠니? 얘네들은 최소 공배수가 얼만데? 6이잖아. 작잖아. 작은 것부터 합시다. 그럼 기억에 얼마 곱해? 3. 6x 플러스 15y가 마이너스 9. 니은에 얼마 곱해? 2 곱해야지. 기억에 3 곱하고 니은에 2 곱해. 6x 마이너스 14y가 얼마야? 20. 너네 가끔 항상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상수를 안 곱해준다? 전체에 곱해줘야 하는데 문자에만 곱하고 가끔 하는 실수가 상수에는 안 곱해. 그래서 틀려. 항상 전체에 곱해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얘들이 뭐 해줘야 돼? 연립한데 둘이 뭐해? 빼버려. 그죠? 뺄 때는요, 얘들아. 뺄 때는요. 위에서 지금 아래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얘들아, 밑에서 아래를 빼는 게 아니야. 밑에서 위를 빼는 게 아니야.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뺀대. 얼마가 되는 거야? 15y 플러스 14y가 되는 거야, 얘들아. 위에서 아래를 빼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준비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그지? 잘 봐. 얘들아, 준비야,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 15y에서 마이너스 14를 뺀다고. 이렇게. 이해했어? 15y에서 마이너스 14를 빼. 위에서 아래를. 그럼 얼마야? 29y 아니겠어? 그럼 여기가 29y. 여기도 마찬가지, 얘들아.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20을 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0 아니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9. 따라서 y 얼마?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넣냐면 여기도 넣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다 식이 넣는 게 편하죠. 그럼 얼마야? 2x 마이너스 5가 얼마?
마이너스 3. 따라서 2x는 얼마입니까? 2. x는 1이 나오는 거죠. 몇 콤마 몇? 1 콤마 마이너스 7이라고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됐니 얘들아? 이게 가감법입니다. 4번. 자, 얘를 풀기 위해서 기억을 니은에 대입했더니 K는 18이 되었대. K는 18이 되었대. 얘네 대입법이네요. 그렇죠? 얘는 대입법이네. 얘들아 기억을 니은에 대입했대. 아, 대입법이네? 기억을 어디? 니은에 대입했대. 그러면 y가 7-2x니까 니은에 y에 수를 대입하면 돼. 어떻게? 5x가 마이너스 2에 y 자리에 뭘 넣어야 돼? 7-2x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따라와서 그게 얼마래? 4래. 그럼 정리해주자. 5x-14 플러스 4x는 얼마야? 4가 되겠죠. 계산합시다. 동료한 길이 얼마? 9x 마이너스 14 우변으로 넘기면 얼마? 18. kx가 18이 될 때 이때 k는 얼마다? 9가 되겠죠. 됐니? 따라왔어? 이런 거야 얘들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해가 1차 방정식 ax를 만족시킬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이 해가 얘를 만족시킨대. 그럼 여기 해를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얘들아 뭐가 편해? 뭘로 해볼까? 가감법 쓸 거야? 그렇죠. 가감법 합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6에다가 그럼 밑에 y 맞춰주기 위해서 밑에 뭐 곱해? 2. 그렇죠. 아무거나 할 때. 근데 부호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간 식은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냥 편한 수 두면 돼. 2 넣읍시다. 얼마? 6x 마이너스 2y가 얼마? 4야. 뭐 해줘? 더해. 얼마야? 5x가 얼마입니까? 10이죠. x는 얼마야? 2 되겠네요. 따라왔어? x가 2. 그럼 x가 2니까 어디다 넣을까? 얘는 변한 식이고 얘는 변화 안 한 식이죠? 그냥 원화 안 한 식에 넣어버려.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y가 얼마입니까? 6. 따라서 2y는 8. y는 4.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x는 2, y는 4예요.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의 해가 뭘 만족시킨대? y는 ax를 만족시킨대. 그럼 얘를 저기다 대입했을 때 뭐 한다는 거야? 성립한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럼 y에다 뭐? 4. y는 ax인데 y에다 뭐? 4. x에다 뭐? 2. a 곱하기 2가 4래. a는 얼마야? 이렇게 나와야죠.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빼요.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얘가 없애주려면 뭐 해줘야 돼? 둘이 사라지려면 뭐 해줘야 돼? 빼야 될까? 더해줘야죠. 그죠? 그럼 이해했어?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빼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면 얘를 빼야 없어질 거 아니야?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지? 근데 부호가 서로 지금 다를 때는 더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이 됐니?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끝나기 전에 뭐 하나만 좀 설명해 줄게 얘들아. 내가 이걸 못해서 잘 봐. 얘들아 이 연립방정식 개수는요. 너네가 뭐 여러 가지 풀어봐서 알겠지만 뭘 풀어보면 알겠지만 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 일단? 얘를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얘들아? 그지? 예식을 맞춰주기 전에 깔끔하게 먼저 정리해야 돼. 이 녀석의 뭘로? 최소 공배수로. 그렇죠. 우리 분수 정리해주려면 최소 공배수 필요하잖아요. 그걸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가감법 쓰면 돼요. 이해되니? 일단 두 번째 소수 나오면 얘들아 뭐 0.3x 플러스 0.2y는 뭐 4 아니면 0.4x 마이너스 0.1y는 뭐 5 이런 거 나오면 여기도 10 곱하고 여기도 10을 곱해줘 전체적으로. 그래야 식이 깔끔하게 바뀌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얘들아 만약에 x 플러스 y가 2야 이런 식이 있어. 근데 또 x 플러스 y가 2라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둘을 연립했대. 그럼 결국엔 똑같은 식 두 개를 연립한다라는 건 얘들 의미가 뭐야? 연립의 의미는? 공통인 해를 찾아주는 거잖아. 근데 똑같은 식 두 개를 연립해서 공통인 해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냥 전부 다 줘. 왜?
얘가 나오는 x, y는 얘한테도 무조건 다 있을 거 아니야. 둘이 어차피 똑같은데. 무슨 말이 됐어?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이 녀석을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을 얘기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왜? 여기 1, 2 들어가면 여기도 1, 2 들어갈 거고 여기 뭐 마이너스 3, 1 들어가면 여기도 마이너스 3, 1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 아니 3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 마이너스 1 무조건 둘 다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 수 틀려서 여기가 1이어봐. 문자는 같은데 수가 달라. 상수가 달라. 이러면 맞춰지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 없어. 이럴 땐 해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서로 두 개 똑같은 식이면 해가 무수히 많고 서로 문자는 같은데 상수가 다르다? 그럼 해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